물이 꽁꽁 얼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혜택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만 더 커진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초이 최사범입니다. 내 사주에 어느 오행이 많으면은, 혹은 내 사주에 어느 오행이 부족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나타나느냐,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태과불급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병이학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무엇이 많거나 무엇이 적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러니까 우리가 오행이라는 게 골고루 잘 갖춰져서 서로 간에 보완할 것을 보완하고 해야 될 역할들을 잘 처리하는 그런 상생순환, 상생상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행이 이렇게 순환을 하고 구조를 맞춰가고 만물을 구성하면서 이렇게 세상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느 오행은 많을 수도 있고 어느 오행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저희가 태과불급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재밌는 게, 이제 그 화가 많은 사주였나요? 그 화가 많으면 그지꼴을 못 벗어난다, 이런 자극적인 썸네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게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라도 서운하거나 속상하게 느끼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강의를 계속 꾸준히 들으시고 제 운세풀이를 계속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많거나 적거나 나타나는 형상들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사주에 없는 오행들은 어떻게 보완할 것이고, 또 많았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방하자, 대비하자, 그리고 개선해 나가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렇게 음양오행, 사주라는 이제 명리학적인 부분들을 결론 지어서 이렇게 숙명처럼 정해진 것을 살아가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한테, 내 입장에, 내 환경에 맞게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가 많으면 급하기도 하고, 화가 많으면 추진력이 좋기도 한 겁니다. 이게 같은 말이지만 의미가, 표현이 다를 뿐인 건 거죠. 수가 많으면 생각이 많다, 계획하다, 준비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수가 적으면 그만큼 준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게 되면은 생각이 너무 많으니 불안과 염려, 걱정으로 갈 수도 있고, 수가 너무 없으면은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가지 못하니까 화가 너무 많은, 급하게 나가는 모습처럼 나타날 수도 있죠. 하지만 운을 잘 만나고 함께하는 파트너의 도움을 잘 받는다면은 그러한 부족하거나 태과한 사주들도 큰 성공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드릴 말씀은 바로 금입니다. 금의 태과, 불급, 너무 많거나 너무 부족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오늘은 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이제 제 강의,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이제 많이 익숙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특히 오행을 얘기할 때는 이분이지라고 하는 이 기준점, 동지와 하지, 춘분과 추분을 중심으로 하는 그 오행의 변화를 중요하게 판단을 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제가 창강 선생님께 배웠던 부분들도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시작이 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에 있는데, 이 계절마다 금이 하는 역할이 다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봄에는 신금의 금생수를 받아야 되고, 여름에는 경금으로 금생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극금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가을엔 정화경금으로 내가 가치화를 시키고 제작을 하게 되고요. 겨울에는
신금으로 신임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최상품의 가치들을 세상에 알리고 전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른 금의 역할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역할들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많거나 적었을 때 문제가 생기겠죠. 자, 하나씩 한번 따져볼게요. 우선 봄에 신금의 금생수가 잘 받아야 내가 과거로부터, 전통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잘 전수를 받아서 내 거의 양분을, 바탕을 삼게 됩니다. 이어져 내려오고 내가 이어서 한다라는 뜻이죠. 이게 신금의 금생수라는 의미예요. 지난 겨울부터 내가 이어져 내려온 게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선대가 만들어놨던 바탕이 있다. 그걸 기반으로 내가 거기서 올라가니까 얼마나 혜택이 큽니까? 그래서 봄의 금생수가 뭐 유산을 받는다던가 유업을 잇는다던가 과거와 전통을 이어서 한다던가 이런 형태가 나타나죠. 하지만 이게 많게 되면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금한순행이라고 합니다. 신금이 2개 이상이 있거나 지지에도 금이 있고 천간에도 금이 있는 형태, 특히 신금이 나타나는 태과할 때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한순행, 물이 꽁꽁 얼었다는 뜻이에요. 봄에는 수생목, 목생화로 나무가 수를 잘 빨아들여서 막 성장하고 자라나가고 키워져야 되고 탄생하고 막 그래야 되는 역할인 거죠. 땅을 뚫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물이 다 얼었다면요. 금한순행으로 물이 꽁꽁 얼었어. 그러면 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지만 없는 거라고. 빨아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고. 성장의 바탕과 기반이 될 수 있는 물이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혜택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런 형태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어져 내려온 게 있어요? 이어져 내려온 게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건이 척박한 환경을 이어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님한테 유산을 받는 게 아니라 빚을 물려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건강을 물려받지 않고 유전적인 뭐 이렇게 질병을 물려받을 수도 있는 건 거고, 뭐 연좌제라고 해가지고 부모의 잘못들이 나한테까지 연결되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수도 있겠죠. 뭐 혜택만 다 받겠습니까? 그런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이긴 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 금생수, 봄에 금생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양분의 바탕, 수원으로 삼아야 되는데 금이 너무 많으면 물이 꽁꽁 얼은 모습과 같다. 이어져 내려오는 게 잘못된 걸 이어져 내려온 것 같다.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만 더 커진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꽁꽁 얼어가지고 염려와 걱정으로 뭉칠 수 있다. 이게 금한순행의 태과한 현상입니다. 힘들겠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금한순행. 그러면은 이게 봄에 그랬어. 이제 묘진월까지 그래. 이제 묘진월부터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 그러면은 이제 나무가 이렇게 땅을 뚫고 올라왔잖아요. 여기 씨앗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줄기, 가지 이렇게 막 확장을 하기 시작할 때가 됩니다.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는 의미고 가지를 넓힌다는 의미가 있겠죠. 여름은 꽃을 피우고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름에 이 경금의 금생수는 그에 합당한 실력과 능력이 되는데, 경금이 아닌 신금의 금생수, 신금이 많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 이것도 금한순행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건 뭐냐면 이때의 금한순행은 이미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때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봄, 여름을 지나가면서부터는. 그런데 꽁꽁 얼었으니까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안 해요? 세상에 나아갈 때인데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뒤로 물러선다는 뜻입니다. 약간 보수적으로, 적극적으로, 진보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머무른다. 옛것을 추구한다. 안정을 추구한다. 이런 형태로 도시로 안 가고 시골로 가려고 하고 옛것을 추구하고, 사람들 복잡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렇게 돌이랑 얘기하고 나무랑 얘기하려고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고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금생수가 금한순행됐을 때, 지나쳤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은 일단은 태과를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주라는 게 무슨 글자만 있고 없다고 해가지고
이러면 좋다, 뭐 없으면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계절마다 의미가 다 다르구나. 이 계절에는 이러한 신금의 금생수가 필요한데 또 지나치면 안 되고, 이러한 계절에는 경금의 금생수가 필요한데 만약에 신금이 많아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고, 이런 게 나타나는 건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봄, 여름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면은 약신은 다 병화예요. 병화. 무토랑 병화인데 이 병화가 있어야 따뜻한 온기로 꽁꽁한 물을 이렇게 녹여주고 흐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병화,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다, 활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생수가 부족해. 부족해도 문제가 생겨요. 많아도 문제가 생기는데 부족해도 문제가 생겨요. 내가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수원이 돼가지고 나무의 양분으로 사야 되는데 금이 부족하게 되면은 내가 물을 빨아먹다가 보니까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아먹을 양분이 부족해진 현상이죠. 그러면 나무를 계속 키워야 되는데 키우다가 다 못 키우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하다가 중지하는 중단 효과, 단절 효과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공부하다가 말다던가, 세상에 나아갔다가 멈추고 돌아간다던가, 다른 걸로 바꾸고 한 우물을 깊게 파지 못하고 여기저기 구멍을 조금 파다가 옆에 가지고 다시 또 구멍 파고, 이런 식으로 깊이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걸 단절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이 여름에는 경금으로 금생수를 해가지고 내가 내 가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훗날 여기 가을까지 가야지 라고 하는 뜻과 의지를 세워야 되는데, 이 경금이 부족하게 되면은 내가 나 큰 책임은 싫어, 임원 되고 싶지는 않아, 나 리더자보다는 그냥 팔로워로 내한테 주어진 역할만 그냥 하면서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살고 싶어, 뭐 이제 워라벨을 나는 중요시 여기에,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는, 금이 있는 누군가는 나는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워라벨이 뭐가 중요해, 나는 24시간 일할 거야, 뭐 그런 뭐 테슬라 뭐 이런 아저씨들 있잖아요. 머스크 이런 아저씨들은 워라벨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훗날 나는 모두의 대장이 될 거야, 리더가 될 거야, 책임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그만큼 지위와 신분을 상승할 수 있겠지만 과중과로 스트레스, 책임의 의무를 또한 져야겠죠. 뭐 이렇게 어느 거 하나가 옳고 그르다는 아닙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봄, 여름, 금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은 가을, 겨울, 금은 또 무엇일까요? 가을에는 열매가 되고 겨울에는 상품이 됩니다. 열매라는 것은 제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품에는 우리가 물건을 제작하는 것도 들어가지만 몸을 만드는 것도 들어갑니다. 이것도 물건이잖아요. 몸을 잘 만드는 모습들도 되고, 이렇게 훈련돼 가지고 막 몸쓰임을 잘하는 모습들, 예체능적인 능력도 나오게 되고, 화급금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단련한다라는 뜻입니다. 전문성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여기 또 이게 오미월 지나가지고 금이 너무 많아, 토생금 해가지고 하는데 금다토박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특히 신금입니다. 신금이 많아가지고, 많다라는 것은 천간에 2개 이상, 지지에도 있고 천간에도 있고, 그럴 때 이제 토박, 기토를 만났어. 그래서 척박한 땅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기토 아래는 수분이 잘 배합이 돼가지고 옥토, 전답 이렇게 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땅이 돼야 만물을 탄생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죠. 모성애를 갖추게 되고. 하지만 그 땅 속에 자갈만 수두룩 빽빽하면은 물이 거기에 적당하게 저장이 됩니까? 안 되죠. 자갈밭에는 물이 다 줄줄 새지 않습니까? 보관이 안 돼, 수라는 기운을. 그 금다토박되면은 이게 생각과 지식과 실력, 학습 능력이 남아있어요? 아니면은 들으면 새 나가는 건 거야. 들으면 새 나가고. 뭘 얘기해줘도 머리가 안 돌아가.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금다토박이 보통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억을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 뭐 이런 모습들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금다토박이 됐어. 금이 많고 기토가 있고 그래서 물이 저장되지 못하고 다 새. 그러니까 기억력도 부족하고 뭐 지식적인 학습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럼 여기에 뭘 만나야 돼요? 정화를 만나는 겁니다. 정화를 만나서 야 그게 왜 금생수 수원으로 써? 그거 화극금 해가지고 실력으로 만들어 육체적 능력으로 만들어 전문성을 키워 해가지고 화극금을 하는 겁니다. 이 약신, 용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술력의 최고 장인이 되는 겁니다. 칼싸움의 최고 장인이 되는 거고 축구의 최고 장인이 되는 거고 스케이트의 최고의 장인이 되고 골프의 최고의 장인이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무식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최고 엘리트들, 아주 가장 상위 레벨에 올라간 사람들은 엄청 똑똑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시죠? 운동만 잘해가지고 몸 힘만 세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영민하고 예민하고 지혜롭고 판단력이 있어야 그만큼의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가 꼭 공부 잘하는 건 아니다. 더 잘하는 거는 이과가 공부를 더 잘해요. 문과가 더 잘해요. 이과가 더 잘하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정화의 화극금은 나의 기술력이 되는 겁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됩니다. 박지성이 되고 박세리가 되고 김연아가 되는 겁니다. 이제 금다토박의 용신 정화를 만나면 예체능으로 키워야 되겠죠. 이런 것처럼 그런 자질이 있다. 이런 게 있으면 또 겨울에 금생수 가뜩이나 추운데 꽁꽁 얼어가지고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제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 깜깜한 밤에 맨발로 한겨울에 투벅투벅 휘청휘청 걸어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쓸쓸하고 외롭겠습니까?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뜻인 거고 가난한 마음이 든다는 뜻인 거고 이렇게 위축되고 쓸쓸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때 겨울에는 첫 번째로 무토를 용으로 삼습니다. 바람을 먼저 막아줘야 됩니다. 바람을 막는다는 뜻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참고 견디겠다라는 뜻을 세우는 겁니다. 헝그리 정신을 내는 겁니다. 나 이거 버텨야 돼. 이겨내야 돼. 여기서 까딱하면 끝나는 거야. 이런 악착 같은 마음을 내가지고 이겨내는 건 거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금을 한번 다뤄봤는데 그런 거예요. 큰 시련이 있어야 큰 성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병 없이 어떻게 큰 성공을 거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순탄하고 안정적으로 사는 게 성공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큰 성공을 위해서는 그만큼 큰 시련도 겪어보고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했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거겠죠.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일단 이렇게 태과불급이 됐어. 어렵고 힘들어. 그러면 일단 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힘듦과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죠. 내가 이것을 참고 인내하고 뚜벅뚜벅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서 경험으로서 쌓는 분이 있는 반면 그러한 힘들과 어려움을 내 탓이 아닌 상대방 탓을 하고 사회 탓을 하며 원망하고 불안해하며 하루하루를 그냥 소비하고 허비하는 삶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쉽지 않은 상황이고 과정일 것입니다. 그래도 모든 상황들의 판단은 내가 한다라는 거, 나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경험된다라는 거, 그 한 부분을 한번 함께 이해하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금의 태과불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금이 많았을 때 나타나는 금한순행. 뭐 또 여기에서 금이 많게 되면은 금다화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실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금은 많은데 화가 적어. 불은 약한데 내가 이렇게
달궈야 될 금은 많아. 그런 것처럼 금다 화식되면 뭐 불량품 발생하고 막 그럽니다. 실력이 부족하니까 잘못된 상품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묵생화로 다시 해야지. 전문성을 다시 만들어야죠. 다시 공부해야죠. 재도전해야죠. 이런 것처럼 재수를 해가지고 합격해야죠. 이런 것처럼 간목 있으면은 그렇게 합격할 수 있는 운이기도 합니다. 오늘 너무 좀 깊게 들어간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단편적으로만 그냥 운으로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사주가 너무 단편적인 거 아니냐라고 또 잘못된 오해와 인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었고요. 또 너무 한 부분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이게 무조건 옳다라는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실 수 있게 또 제가 잘못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좀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오늘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얘기가 어렵다면은 이해해 주시고 쉽게 판단하는 것은 금이 많으면 지나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과거로부터 매일 수 있다. 선대의 영향에 내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과거로 옛 것으로 이제 회고하려고 하는 마음들도 생길 수 있다. 금이 너무 많으면 큰 목적에 맞는 실력을 갖추지 못하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지식적인 것에 한계를 느낀다면 기술로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추우면은 외로운 마음, 힘든 마음, 아픈 마음 때문에 내가 상대방과 이렇게 벽을 칠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막아서고 아무도 나를 침범하지 못하게 꽁꽁 갇혀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옹한 마음도 만들게 하는 것 같죠. 물론 무토가 도움이 될 거고 병화가 도움이 될 거고 또 간목이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차근차근 내가 없더라도 운에서 만나게 되면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과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